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 네. 돈이란 무엇입니까? 도가 펼쳐진 거. 그렇죠. 도죠, 도가. 도가 펼쳐지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니은이랑 펼치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도를 펼치 않고 돈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돈의 노예가 돼요. 그게 이제 돈 사람이 되는 거야, 돈 사람. 그야말로. 이론을 상기해 보면서 요즘에 그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에 보면은 흥보가라고 있어. 흥보가와 판소리 오바탕 중에 춘향가. 여기 보면 돈타령이라고 있어. 돈타령. 혹시 들어보셨나요? 돈타령. 그 돈타령에 보면은 돈은 생사직권을 가진 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사직권을 가지고 있다. 생과 사를 결정짓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튜브 상에 그 유명한 스님 한 분이 돈은 3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3대 기능이 첫 번째, 막힌 것을 뚫어준다. 돈이 있으면 막힌 것을 뚫어준다는 거지. 또 두 번째, 꼬인 것을 풀어준다. 또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걸 가지고 유명하신 그 스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해. 여러분들 그럴듯하죠? 돈이 있어야 좀 막힌 것도 뭐 하수구도 뚫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막혀있으면 돈 좀 쓰면 또 소통이 되고 그럴듯하게 보이죠. 꼬여있다 막 돈만 주면 좀 풀리고 돈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 없어. 그런 점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도 있어. 돈이 있으면 갑자기 심장마비 걸렸다면은 병원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뇌 혈전이 있다면은 혈전을 제거해주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타당한 진리인가 이게 문제죠. 돈 가지고 과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WHO 통계에 의하면 암으로 1년에 죽은 환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잖아요. 중풍이라든가 뇌졸중, 그리고 또 심장마비. 이와 같은 질환으로 죽은 환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천만 명. 그러니까 한 4천만 명 정도가 1년에 그냥 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 통계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티브 잡슨이 돈이 없어서 죽었나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라든가 보면 이름을 여기서 밝히는 거지만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 돈 있다면 왜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했는데 보편 타당한 진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막힌 것을 어떻게 뚫어줍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중추신경이 막혀있다. 단단한 두개골 속에 있는 신경이 막혀있고 꼬여있어서 병이 오죠. 그런데 약물이나 뭐 수술이나 기타 방법으로 이게 돈으로 뚫을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뚫을 수 없어. 뚫을 것 같으면 신경 막힌 거 뚫고 꼬인 거를 풀 것 같으면 현대의학으로 모든 병이 치유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뚫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 재담이죠, 재담. 즐거우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진리냐? 스님이 나와서 강의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믿고 또 돈만 이렇게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뭐 돈이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막힌 걸 뚫어주고 꼬인 것을 풀어주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도가 더 높아요. 돈을 해야 하니까. 그건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마음, 에너지, 뭐 쾌장력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결정적으로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 그 주제가 마음이잖아. 주제가 생각. 생각이 여러분들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질병 치유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오늘 강의 주제예요. 그걸 하려고 서론이죠, 이게 서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생각은 막힌 것을 뚫고 꼬인 것도 풀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여러분들 중추신경이 막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이완시키고 공후 상태로 만든다면 저절로 뚫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신경.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격되고 경직되고 단단하게 굳어진 신경도 마음 완전히 내려놓으면 왜 풀릴까요? 호르몬 영향이 안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들 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데 생각이 내려놓으면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럼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 여러분 이제 이걸 확인하려면 기절한 사람이라든가 마취한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다 몸이 이완돼 보여요. 또 죽은 사람들 보세요. 생각이 없어지면 몸이 이완되죠. 이거는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경이 꼬여가지고 복부도 뭐 아프고 하잖아. 막. 이거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떠한 질환도 어떠한 병을 가진 사람도 낫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명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이 여러분들의 몸에 미치고
생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 건강뿐만 아니라 치유사로서 엄청난 발전이 있고 또 특히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기 의식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생각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어. 아직까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가 누굽니까? 데카르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데카르트가 17세기의 철학자죠. 이분이 엄청난 인류에게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졌다. 왜 죄를 졌는가 이제 한번 볼까요? 그분이 몸과 마음은 분리됐다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최초로. 몸과 마음은 분리됐다. 그걸 철학적으로 주장한 사람이라고. 몸과 마음. 이걸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분법.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이걸 주장했고 또 두 번째 존재를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렇죠? 생각, 존재. 이거는 진짜 엉터리 이론이에요. 인류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론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답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 죽게 되면 뭐 분리가 되겠죠.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병이 오면, 예를 들어서 간이 병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간만 치료하면 되겠죠. 그렇죠. 간이 안 좋으면 이식 수술하면 될 것이고, 병균이 있으면 뭐 항생제를 쓰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배경이 됐다고. 철학. 이 이론이 생의학적 이론이라고 해요. 생의학. 이게 이제 서양 의학에 그대로 접목된 거예요. 몸과 마음 분리됐다. 이 생의학적 모델이 그대로 현대 의학에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졌단 말이지. 그래서 깜짝 놀란 사실은 제가 암 자연치유 혁명이라는 책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과연 암의 원인이 뭔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세계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를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암 원인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의학에서는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발암물질. 발암물질은 뭐 담배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발암물질만 나열해 놨어요. 암 원인을. 담배는 몇 %, 독소는 몇 %. 그게 정신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암 원인 중에서 공식 기관에서 밝힌 자료에 보면 마음에 의해서 암이 유발됐다고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너는 바로 확인해 보면 안단 말이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나는 이제 단언합니다. 암은 물론 이런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배적인 것은 마음이에요. 지배적인 것은. 나는 한 99%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암 원인은 마음이다. 현대의학에서 좀 깨어있는 의사들은 한 60% 정도까지 인정을 한다고 하대요. 암 원인은 마음이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통계에 보면은 마음이 원인이라는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아. 나는 거의 뭐 100% 마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줄 거예요. 설명을 해 줄 거라고. 왜 마음이 중요한가? 말로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뭐든지. 또 봅시다. 데카르트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엉터리 이론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생각이 마음이죠. 마음은 생각이죠. 생각. 생각이란 뭐예요? 생각.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IR이라고. IR. 내부 표상체계라고 그래요. Inner Representation. 내부 표상체계.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외부에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는 막 끊임없이 들어온 거예요. 컴퓨터 용어로 표시하면 200만 비트, 200만 비트가 초당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들어와. 그 정보가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판단. 그게 내부 표상체계라고 그래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잖아. 분별하자. 분별을 아이라고. 분별할 생각. 이거는 단지 어느 정도 될까요? 파일로 따지면 134비트밖에 안 돼. 여러분들 생각 있잖아요.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좋다 나쁘다 그 판단, 그 생각이 IR이 134비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몸을 지배를 한다고. 134비트가 여러분들을 지배해요. 예를 들어서 앞선에 여러분들 실험을 해봤잖아요. 손가락이 길어져라 하면 길어졌죠. 팔이 길어져라 하면 길어졌죠. 생각으로. 그 생각 자체가 134비트라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예를 들어서 감귤, 오렌지를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생각. 그 134비트 그 그림 하나 파일밖에 안 돼. 이게 여러분들 침을 나오게 만들죠. 여러분들 또 보세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딱 한다고 합시다.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뭐 미움이라든가 증오, 분노 한번 딱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134비트. 이 생각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호르몬 나오죠. 코르티졸, 뭐 노르아드레날린. 이 몸을 완전히 긴장시켜 버리잖아. 강박증을 일으키잖아. 생각 하나가. 고공공포증 있는 사람 보세요. 생각만 해도 몸이 얼어버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생각이 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하죠. 실험된 결과를 얘기하. 네.